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1일 방송 인사드립니다. 5월 31일 제가 아주 옛날에 훈련소 입사한 날이 5월 31일이었는데 몇 년이냐 그런가? 20년 가까이 되는구나. 벌써 20년이 흘렀네. 훌륭한 사람이 됐을 줄 알았는데. 오늘 뭐 다들 뭐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체돼 있어가지고 늘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고 안 더울 때 나가서 좀 농구 좀 하고 들어왔다가 자고 밥 먹고 또 뭐 좀 책 보아 이거 하다가 자고 지금 또 자고 일어났다. 호떡이랑 요즘 호떡 찹쌀 호떡 사온 거랑 지금 맥주 지금 마시고 있어요. 맥주. 너무 더워가지고 딱 책 보기에 딱 좋은 상태인데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그냥 맥주 까고 있어. 아무튼 뭐 아무튼 제가 오늘 그 방송을 또 한 게 뭐냐면 사실 어제 하려다가 저도 하려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재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했어요. 오늘 마지막 화를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 올라 있는 그 트리거라고 김남길 나오고 또 누구 나오는데 하여튼 그걸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에서 사실 그 내용보다도 완성도나 뭐 이런 거 아니라 그거에 배경이 되는 내용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한테 어떠한 그 의미가 있나 참고할 만한 거리가 있나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했던 거 부분이라서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거 그리고 이 작품을 담겨 있는 그 실제 이제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국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월드 아이디로 봤을 때 그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트리거가 내용은 뭐 스포일러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쳐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갑자기 총기가 발견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이런 가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이야기에 기반한 작품인데 되게 재밌어요. 시즌 아직 원만 나왔는데 10화까지 있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걸 뭐 총을 어떻게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주인공이 있고 또 빌런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이제 약간 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렇죠 주축이 되는 거고 총으로 꼭 뭔가 해야 되는 그 복수심을 불타는 사람 이런 거가 있는 게 이제 반대 그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인 거죠. 그 구도를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주변적인 얘기야 그냥 극적으로 꾸미는 거고 뭐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넷플릭스에서 지원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던 것 같은데 제작비가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후반부 한 9화 8화 9화 10화 가면서는 너무 편집이 허접했다. 이건 제 생각에 편집이 허접하기보다도 촬영에 제약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쟁쟁한 사람들을 캐스팅해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써서 후반부까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개괄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개괄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거죠. 한국에도 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뭐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의미가 있나? 사실 염두에 둔 거는 사실 다분히 미국이죠. 그 뭐 이런 절차들이 있고 뭐 주마다 뭐가 있고 하긴 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등록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총기를 자유로 휴대하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그 일종의 하나의 다른 세상, 다른 기준인 것처럼 이제 전제가 되는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미국이라는 거 언급은 안 하지만 미국 같은 이제 총기 산업, 뭐 총기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 염두에 둔 거죠. 두 번째로 의미가 있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총기 휴대하는 그런 거가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나라인가.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보고 두 번째로 생각이 든 건 뭐냐면, 그럼 만약 이대로 했다 했을 때 미국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미국 모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저러한 걸로 보호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총을 우리나라도 레지스터 해가지고 총기를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미국이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기준이 될 만한 것인가? 이 두 번째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괴리가 되게 크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져 있는 부분인 거죠. 미국이 우리가 잘 한국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보통 CNN이나 뭐 블룸버그나 이렇게 이 얘기 뭐 라디오라든가 이게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듣다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총기 사고가 나요. 총기 사고가 아니고 그냥 난사거든요. 학교에 가서 갈겼다. 뭐 그런 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왜냐면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교전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실에 애들 밥 먹는데 가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애가 구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건이 되게 큰 규모는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지만 되게 작은 규모 아니면 미수에 그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보도는 안 되거든요. 메이저 언론에. 근데 가끔 이제 블룸버그라든 뭐 이런 CNN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어디에서 뭐 건샷 어쩌고저쩌고 운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아마도 만약에 100이 있다 치면 한 50 정도는 나오겠죠. 그 50 중에서 한 10 정도만 우리나라까지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기라는 거를 이제 어떤 본래 취지에 맞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호신술로서 이제 쓰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슈가 되게 됨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로 올라오지 않고 있죠. 저는 이런 현상, 지금 현재 사회에서 미국을 염두에 봤을 때, 미국에서 총기 산업이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영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게 제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미국은 자기가 한 나라라는 인식이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스테이트하고 컨트리가 다 일치하잖아요. sovereignty 주권이라는 게 스테이트하고 컨트리랑 영역적인 걸 다 일치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저기 이제 동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전쟁에서 뺏어먹고 인디언 잡아 죽이고 묻어 죽이고 저기 멕시코란 전쟁에서 텍사스 뺏어오고 저기 서부 캘리포니아로 전진해갖고 다 죽이고 이게 전쟁의 역사고 한 줌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계속 확장해온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거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콜로니가 아니라 콜로니가 될 뻔했던 걸 자기가 그냥 다 가져가던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진정한 의미의 제국인 거죠. 제국이란 티가 안 나는 제국.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애초에 정체성 자체가 어떠한 유럽에서 건너왔던 그런 부분 하나가 이것이 우리 이거고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확정해 나가야 된다. 충돌은 불가피하다. 라고 계속 부딪혀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총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항상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항상 필요했던 부분 어쩌면 퓨리턴들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의 자주성, 서브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쟁을 해야 되고 총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헌법적인 지위를 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까지 올라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만한 나라일 때 만든 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메이저에 속한 스테이트가 아주 못 사는 뭐 남부라든가 뭐 이런 소득 격차 많이 차는 이런 다른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헌법에 올라가는 거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주유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미 여기에 컨트롤 타워에 다 주류 백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나눠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에일리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에일리언 스테이트일 뿐인 거고 에너미일 뿐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동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쟁취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기 유대가 헌법에 뒤집어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올라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어떤 피라미드를 봤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끌어야겠다가 아니라 걔 자는 우리 약탈할 만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국의 그 의료보험 보장 이런 게 그 직장 의료보험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피라미드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 파인 잡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직장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민간의 어떤 그런 걸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속하지 않는 거고, 이 사람들까지 그걸 확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근본적인 결함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이 프라이머리 구조가 절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트리거라는 거 봤을 때 되게 이질감이 드는 건 뭐냐면, 이제 빌런으로 나온 사람이 한국인이다. 근데 이게 미국 사람이 이래야 어울리는데 아주 뻔뻔한 미국 비즈니스맨 니콜라스 케이지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를 읽히는데 그건 조금 안 어울렸던 것 같다 이 생각 들더라고. 미국이란 나라의 근본적인 그 야만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느껴지지는 않았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모델할 필요가 있냐.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 전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한테 왜 안 어울리냐. 우리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죠. 뭐 고구려백제 신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뭐 옛날 고구려까지 거들어가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엄청 제약 조건이 큰 게 있어요. 태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있고 강이 큰 게 있잖아요. 한강, 북한 남한강, 저기 있잖아요. 뭐 영산강, 삼척 낙동강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4분 5열 해가지고 그 도시국가 같은 게 될 수 있었죠.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경제력을 갖출 수도 있었고, 경상 전라도나 뭐 어디 해가지고 그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스테이트가 쪼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근데 그 우리나라가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어쨌거나 그걸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해야겠다. 정복할 가치가 있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좀 더 큰 파일을 만들어 본 게 우리한테 이익이겠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 걱정하고 고구려 신라 걱정할 일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 공통대치의 인식, 그 기본적인 인식이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아요. 뭐 백제가 통일했어도 마찬가지고 신라가 통일해서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로 통째로 먹어야겠다 우리는. 왜냐면 한 번 더라고 하는 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이렇게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뭉치지 않으면 이제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대륙 이렇게 해갖고 유동반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를 막기가 어렵다. 그게 뭐 고려 조선시대까지도 온 거겠죠. 뭐 저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나라는 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공동체가 아직 그런 부분, 어떤 결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국뽕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한류 뭐 K 콘텐츠 그런 거 있겠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문화로서의 어떤 깊이라던가 인내라던가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이 역사적 뿌리가 굉장히 길게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당나라 했다가 김유신이 몰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유니크함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 총 풀리면 난리 나죠. 이건 뭐 범죄자 수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남한 북한인데 남한이 몇 개를 더 쪼개질 거예요. 내전이 된다고요, 내전이.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봤는데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 더운데 지금 맥주 하나 따가지고 호떡이랑 먹는데, 자기 전에 좀 일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딴짓 막 실컷 하다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뭐 일요일 잘 휴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신나게 일하러 가야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였더라 이게? 그 보고 해야겠다. 아이고, 일단, 아이고, 이거 끝이 있었구나. 편집해야 돼, 또 긴데? 아이고.